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재단 광양의원 대표 길정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님 추념식에 와주신 깨어있는 광양시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광양시민 여러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신명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추념식을 준비할 때는 마음 졸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쉬움도 같이 했습니다.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 광양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광양시민 여러분의 재능 기부를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즐겁고 신명난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다사리 연구소 김상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서동영 국회의원님께서 추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마이크. 14년 전 5월 23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인지 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그 권력을 이용하여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려 들 때 얼마나 비극적 일이 벌어지는지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9년 5월 23일은 인간 노무현의 사망일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치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교훈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그러나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한 번도 학습해보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로 다양성의 가치는 무시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연대보다는 강자 독식이 추구되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치가 아니라 통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됐다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오늘 또 정부의 존재 이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가라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자여서 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써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떠오르는 오늘 노무현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서동영 의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뺐네요. 예,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님 오셨나요? 왜 눈에 안 보이죠? 오셨으면 일어나서 인사만. 아직 안 오셨어요?
약속을 안 지켰네요.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서동영 국회의원님과 우리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들 모임의 길정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광량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와 양력 그리고 어록들을 서민영 학생, 김지성 학생이 낭독해 주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와 주세요. 얼른 오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1946년 8월 6일 노판석과 예순례 사이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난하지만 그다지 불행하지 않았다. 진영중학교 1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이승만 생일 기념 글짓기 대회가 열리자 일제동맹을 일으켜 장악을 당했다고 한다. 2학년 때 부산에서 시험을 통해서 당시 부산일보의 사장 김지태가 만든 장학회인 불합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문산상고 시절도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공부만 하지 못하고 방황도 하고 숙소도 제대로 없었고 졸업도 21살에야 뒤늦게 했다. 군대 전역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법시험 준비에 내달렸다. 약혼자가 결혼 정년기를 넘어 고시생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숙 여사와 결혼하였다. 1975년 3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에서 7개월간의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75년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조세 전문 변호사로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그러다 마중 우연히 1981년 불임 사건을 변론 계기로 인권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당시 유명했던 표현 중 아스팔트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노무현이 당시 만든 말이라 한다. 그는 연설을 하다가 정경은 체류탄을 맞고 기절하는 일까지 겪었지만 마이크를 놓지 않고 시종일관 꾸짖는 연설을 하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감사해요.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다 통일민주주의 당에 입당하여 1987년에는 부산 동구에 출마해 당시 실세였던 허삼수 후보를 꺾고 당선된다. 50 시절 억눌려 지냈던 국민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통쾌한 추궁으로 유명해지면서 일약 청문회 스타로 거듭나게 된다. 당시 3당 합당이 야합이라 비판하며 거부하고 정치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던 김영삼의 곁을 떠나면서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후 가시밭길 같은 정치적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김대중 총재 대통령 당선을 활약하고 종로 보궐선거 당선하여
의정 활동을 하다 민주주의 타파를 외치며 부산에 출마하나 낙선하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때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워진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8월부터 해양수산장관을 8개월 동안 역임한다. 2002년 이른바 노풍을 불러일으키며 역전승을 성공, 경선을 통과하며 새청년단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드라마 같은 대선을 치르고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 2008년 2월 25일 퇴임하고 고향 봉화로 내려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시다 2009년 5월 23일 서거하신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을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글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어린 서민영 학생이 아스팔트 민주주의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우리 앞에서